오늘 하루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 시간입니다. 오늘도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얘기 한미 정상회담부터 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 네. 시각으로 오늘 새벽 미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 열렸습니다. 두 정상이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별도 문건 형식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한미 확장 억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정상 차원의 첫 공동 합의문입니다. 이 워싱턴 선언이란 이름이 70년 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서 체결된 워싱턴의 이름을 따서 명명됐다고 하는데요. 한국형 확장 억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핵 협의 그룹 신설, 전략 핵 잠수함 등 미국의 전략 자산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 확대, 핵 위기 상황에 대비한 도상 시뮬레이션 등 구체적인 작동 방식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방위 약속을 선언적인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를 동반한다는 점을 보여줘서 한국 내 안보 불안 여론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보인다. 이런 보도도 이어졌고요.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확장 억제 강화와 그 실행 방안은 과거와 다른 것이다. 북핵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롭게 창설되는 핵 협의 그룹, 한미 간 핵 관련 논의에 특화한 첫 고위급 상설 협의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인데요. 차관복급 협의체로 1년에 4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 결과를 양국 대통령에게 보고한다고 합니다. 비슷한 핵 협의 그룹과 비슷한 이름을 가진 또 다른 그룹이 있었죠. 미국과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운영 중인 핵 기획 그룹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양국 대통령은 대북 메시지도 단호하게 냈는데요.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양국 간 합의를 했고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 받아들일 수 없다. 핵 공격을 할 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다만 한미 양 정상이 최근 한국의 독자 핵 무장론 이런 게 많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자, 워싱턴 선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핵 협의 그룹을 만든다. 핵 잠수함의 한반도 전개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들인데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앵커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은 문서화를 했다라는 측면에서 의미 부여가 가능하겠죠. 네. 근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아쉬운 점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EDSCG라는 이 협의체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 아마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2016년 10월에 우리나라와 미국이 고위급 외교 국방 전략 협의체 EDSCG를 만들고 확장 억제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논의하겠다 이랬었거든요. 네. 근데 이 EDSCG가 만들어질 때도 나토의 NPG, 다시 말해서 핵 기획 그룹을 참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하고 유사한 발언을 했던 거죠. 그런데 EDSCG에 대해서 우리가 생소하게 느낄 만큼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 자, 그렇다면 NCG라고 얘기를 하는 요번에 이제 그 NCG 우리나라 말로 컨설턴트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이번에 하여간 확장 억제 방안 이번에 체결된 거요. 네. 이 NCG도 NPG, 나토의 NPG를 모델로 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될 것인가. 이게 우리가 알아야지 안심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숙제가 남아있고 두 번째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미국은 전술핵 배치를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거든요. 근데 이 나토에서의 NPG라는 것, 핵 기획 그룹이라는 거는 이 핵무기 관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핵무기 관리라는 거는 뭐냐면 일단 무기가 있어야 되고 유럽에는 전술핵 무기가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무기 운용은 우리는 할 게 없어요. 왜? 없으니까. 그러면 관리를 따라 한다라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어떠한 한계가 있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핵 확산 금지 조약이라고 NPT 여기에 대한 의무 이거를 재확인했어요. 네.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 자체의 핵 개발 포기 선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NPT 조약을 준수하고 한미 원자력 협정을 준수한다.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부분이요. 일단 그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는 거 지금 현 정부는 이 탈원전을 네. 좀 비판을 하고 있고 원전에 주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 핵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가 지금 우리는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네. 만일 우리가 재처리를 할 수 있다면 사용 후 핵 연료의 부피는 20분의 1로 줄고 발열량은 100분의 1, 방사성 독성은 1000분의 1로 줄어든다. 이런 그 서울대 보고서가 있거든요. 네. 참고로 일본은 30년 전부터 재처리가 가능합니다. 한일 원자력 협정과 한미 원자력 협정이 다르고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이것이 이 소위 말해서 개정이 힘든 것이 혹시라도 모르는 플루토늄 재처리 이후에 우리가 무기를 만들까 이런 그거를 아예 네.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건데 사실은 이 부분을 좀 개정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NPT 준수선언을 함으로써 우리가 북핵에 대한 전략적 모성을 구사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졌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는 좀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는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문서화했다는 점에서는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지만 아쉬운 점도 분명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경제 관련 이야기인데요.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만났습니다. 이번 접견은 머스크 회장이 윤 대통령의 방미식에 맞춰서 접견을 요청함에 따라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렇게 대통령실의 설명이 나왔는데 윤 대통령이 한국이 최고 수준의 제조 로봇, 고급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다. 테슬라가 기가 팩토리 운영하는 데 최고의 효율성을 거둘 수 있는 국가다. 이러면서 투자를 요청을 했고요. 예. 머스크는 한국은 기가 팩토리 투자지로서 매우 흥미롭고 여전히 최우선 후보 국가 중 하나다.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머스크가 이끄는 또 다른 기업이죠. 우주 기업 스페이스X 관련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스페이스X와 협력이 더 확대되길 기대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넷플릭스 또 코닝에 이어서 테슬라까지 경제 면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보인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앵커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가시적인 성과가 있겠죠. 경제 측면에서 요번에 투자 유치를 한 것도 적지 않고 잠재적인 투자 유치 가능성도 굉장히 열어놨다는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은 상당히 어떤 미래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우리가 성과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경제는 미래 가치적인 성과라는 것은 당장 이것이 보여줄 수가 없다는 건데 이제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이번에 한미 정상 회담에 있어서의 어떤 북핵 관련 합의라는 것이 국민들이 얼만큼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가. 이제는 우리가 북한의 핵 공포로부터 벗어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정부도 주시하면서 봐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어지는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정부가 다음 달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기간에 정상회담을 여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이런 보도가 요미우리 신문에서 오늘 나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미 지난달에 윤석열 대통령을 G7 정상회의에 초청한 바 있고요. 백악관에서도 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만약 이 3자 회담이 성사가 되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대면한 이후 6개월 만인데요.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미일 협력을 중시하는 미국이 이번 회담을 제안했다. 이렇게 요미우리에 설명했다고 하고요. 예.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미일 3국의 협력을 강화하고 억지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요미우리는 짚었는데 또 한미일이 북한 미사일 정보를 조기에 공유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하고 결속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다음 달 한미일이 정상회담 이렇게 조율 중이라는 건데 한미일 세 나라가 결속하면서 중러북
이렇게 갈등 구도는 더 심화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윤 대통령의 방미 이후 북중 러가 보일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평가하실까요? 볼 때에는 일단 형식적인 반응은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에 대만 언급 그거 한 거에 네. 대해서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요 위험한 길로 가지 말아라. 뭐 이 사실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시리어스한 반응이라고 보기는 네. 힘들고 그런데 이제 왜 이런 반응을 보이냐 하면 북핵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에 있어서의 어떤 그 북핵에 대한 대응이라는 게 사실 중국과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예상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에 방미 이후에 여기 북중 뭔가 자극적인 반응을 새롭게 보인다. 저는 사실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지금 국내에서 한 60%가량 되는 우리의 자체 핵무장 목소리가 있지만 실제적인 가능성은 사실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반응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략자산의 정기적인 재배치라고 얘기했는데 정기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는 없어요. 자주 예전보단 자주 들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좀 추상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막 반발하는 반응을 보이기는 좀 보이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해진 소식인데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 일명 쌍특검법을 놓고 무기명 수기 투표에 진행이 됐습니다. 이 도입 법안을 신속 처리한 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한 지 이틀 만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합의한 지 이틀 만에 국회에서 표결이 이뤄진 건데요. 국민의힘 측은 야합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표결을 거부하고 본회의장에 퇴장을 했고요. 결국 찬성 182표, 반대 1표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데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예. 이제 최장 240일 뒤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인데요. 이제 야여 순으로 이제 살펴드릴 건데 먼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압도적 국민이 명령한 특검 도입으로 진상을 밝혀서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은 50억 클럽은 제 식구 감싸기, 부실 수사로 재판마저 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건희 여사 의혹들은 죄다 면죄부만 남발해 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 민주당과 정의당이 쌍특검을 패스트트랙 열차에 태웠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국회 상임위가 180일 이내에 법안을 논의해야 되죠. 180일이면은 6개월이죠. 네. 그죠? 근데 그 이후에 60일 안에 본회의 상정이 돼야 되죠. 그럼 240일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죠? 네. 240일이면 몇 개월 후입니까? 240일이면 8개월 후예요. 네. 8개월이면 지금으로부터 8개월이면 언제냐 하면 지금 뭐 4월 다 갔으니까 5월이라고 치면 8개월이면 5, 6, 7, 8, 9, 10, 11, 12, 1. 12월 1월이거든요. 네. 4월에 총선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특검이 예를 들면 뭐 국회 본회의에도 수로해가지고 통과가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거부권을 만일 대통령이 행사한다면 총선 직전에 거부권 행사하는 거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네. 그리고 거부권 행사하지 않아서 특검이 돌입하게 된다라고 가정해도 당연히 여권의 부담은 되겠죠. 단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50억 클럽이라는 거를 최초로 폭로한 사람은 누구냐면 국민의힘 의원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사실을 민주당도 사실은 그거를 좀 생각해 본다면 국민의힘이 뭐 왜 이걸 반대하느냐라고 얘기는 쉽게 못해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50억 클럽이라는 게 결국 뭐에서 나와요? 대장동 문제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장동이 지금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50억 클럽 특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에는 궁극적으로 뭐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받는 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 크게 뭐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은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기네가 문제 삼아서. 근데 이제 문제는 김건희 특검법이 좀 그렇죠. 네. 예. 자, 그럼 이제 국민의힘 입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국민의힘 유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에 이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는 계획 취소해주길 바란다 촉구를 한 바도 있는데요. 50억 특검 클럽 특검법은 민주당 대표 방탄특검법이 된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예.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토록 한 데 대해선 이들 두 정당이 사실상 민주당 이중대가 된 마당에 민주당이 특검 추천에 영향을 미쳐서 특검의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 이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예. 한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정부 때 2년간 친문 성향 검사들을 총동원해서 샅샅이 수사했음에도 범죄 혐의 확인하지 못한 사건이다. 김 여사를 스토킹하는 스토킹법으로 민주당이 더 글로리의 가해자 연진이가 되려는 건가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국민의힘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드라마 더 글로리까지 거론을 했는데요. 예. 일단 앵커께서 더 글로리 보셨나요? 봤죠. 네. 넷플릭스에 있는 드라마는 대부분 다 봅니다. 네. 이게 또 3조 원 넘게 투자한다 그러니까 네. 야 이거 뭐 더 좀 퀄리티 높은 그런 드라마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도 하는데 글로리는 봤는데 이제 네. 글로리에서 이제 괴롭히는 일종의 연진이를 네. 이제 가해자죠 얘기하는- 거기선. 그렇죠. 네. 그런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만약 이제 문제가 없다면 전 뭐 큰 문제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특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실 계속 문제가 될 거면 언젠가 한번 털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사실 생각은 해봐야 되는데 그거는 뭐 하여간 여권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국민의힘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중앙당 당무감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해당 위원회 불법 정치자금 소수 혐의를 받는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예. 오늘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회의 이후에 기자들에게 유상범 수석 대변인이 이 소식을 전한 겁니다. 2주 전에 이 소식 저희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 임명이 됐었죠. 예. 이후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가 된 겁니다.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는 김기현 대표가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제안을 했고 다른 최고위원들이 모두 동의해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전 의원은 일단 20대 국회의원을 지냈고요. 김종인 비상대책위 시절에 비대위원을 맡은 바 있습니다. 예. 앞서서 한 언론 매체가 이 김현아 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보도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언급을 한 번 더 근데 했죠. 이제 김연아 의원은 철저하게 거기 있나이란 것이 사실이 아니다. 그 보도가 네. 가짜 뉴스다 이런 입장이죠. 네, 예. 맞습니다. 자신 SNS에 네.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지난 24일에 민주당 돈봉투 의혹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이재명 대표가 김연아 전 의원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이렇게 언급하면서 맞아요. 이 이야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동문서답이죠 일종. 네. 그런데 어쨌든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 요청 이번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뭐 가능한 제가 볼 때에는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조치고 정치권에서 제일 사실 사용하기 좋은 게 뭐냐면 이른바 대비 효과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네들은 뭐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뭐 시리즈로 박순자 전 의원 문제도 네. 했었죠. 네. 이재명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 얘기하면 박순자 전 의원은 어떻게 돼가느냐. 근데 그거는 조금 잘못 말씀하신 게 이재명 대표가 박순자 전 의원 거는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네. 나서 강제 탈당 조치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거는 아마 잘 모르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김연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론적으로 따지면 경찰이 수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뭐 당무 감사에 들어가든 뭐가 되든 윤리위에 참 그거 아세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정확한 소식인지 모르는데 윤리위원장 신임 윤리위원장 국민의힘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지금 일주일 네네. 동안 뭐 활동을 못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일주일 맞죠 아직까지?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 5일 아니죠? 일주일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건 네. 추후에 네. 확인하셔가지고 말씀해주시면 뭐 벌써 찾을 필요 없어요. 네, 네. 실시간으로 그래도 맞는 뉴스를 전해드려야 아이, 되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글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윤리위에 그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당무감사를 벌써 들어간다라는 거 경찰서와 병행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뭐냐면 지금 송영길 전 대표 문제라든지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이 다수 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과 철저하게 이 네. 대비 효과를 해가지고 야 우리는 당신들하고 다르다 이런 측면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맞습니다. 일단 7일 맞습니다. 네. 7일 맞죠? 네. 예. 아 요새 코로나가 네.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뭐 이 다른 증상도 그대로 다 있는데 이 눈이 있잖아요. 맞아요. 결막 네. 어떻게 하세요? 방금 걸렸어요? 전에 뉴스를 봤습니다. 여기. 뉴스에 나왔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야 이거 다시 마스크 써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마스크 쓰세요. 왜 요새 독감도 돌아다니고 요새 어제는 완전히 초가을 날씨였다. 오늘은 여름이고 막 네. 이렇잖아요. 또 그러니까 꽃가루도 많이 날리니까요. 꽃가루 그렇죠. 이 꽃가루 때문에 아주 저도 지금 나 코가 좀 막혀 있잖아요. 네. 비염이 숙명입니다 저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